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육사 시인을 모르는 학생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인상 깊어서 그런지 되게 기억도 잘하거든요. 죄수번호 264번이어서 이육사잖아요. 또 어디서 이런 말을 다 들었는지 이것도 되게 재밌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일단 이 이육사라는 시인은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서 대부분의 어떤 시에 주제가 일제에 대한 저항으로 기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육사 시인의 또 다른 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저항시를 넘어서서 좀 자아성찰을 담고 있는 시, 이런 것들도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친구들 입장에선 좀 낯설 수도 있는 작품들도 하나둘 발굴이 되고 있으니까 이젠 좀 더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쌤이 금방 말했던 어떤 그 성찰을 담은 시는 노정기라는 작품인데 작년 수능특강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보니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제목은요. 교목, 이 목이요. 나무 목자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나무를 지금 바라보며 이 나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울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자, 여러분 푸른 하늘, 우리 보통 푸르다라는 색채어, 푸르다라는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은 우리가 그 시어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얘는요 당연히 긍정적 시어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상형, 이상향이죠. 이상향, 소망, 뭐 희망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그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교목이죠. 그쵸? 그럼 누가? 주체는 나무겠죠. 이 교목이겠죠. 근데 그게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이, 즉 이상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았다. 자, 여러분 불이 탔다라는 거는 나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련의 소재겠죠. 왜냐면 나무는 불이 잘 타는 그런 존재니까요. 자, 그런 시련과 어떤 고난의 세월에도 우뚝 남아서서, 이런 게 어떤 태도예요? 굉장히 굳센 의지를 가진 태도죠.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라고 이렇게 부정의 명령형을 쓰고 있죠. 부정의 명령형. 여러분 이렇게 명령형을 쓰니까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봄엔 사실 꽃이 피어야 되는데 차라리 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의 세월이 부정의 시간이다 보니 봄도 즐길 수 없다면 꽃 피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여러분 낡은 거미집, 보통 거미집이 쳤다, 거미줄이 쳐 있다 라는 건요 굉장히 좀 약간 인적이 드문, 뭔가 좀 발길이 끊긴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런 거미집을 휘두르고 라고 어떤 부정적인 표현 쓰이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는. 근데 여러분 나는 끝없이 꿈을 꾸고 있대요. 어쨌든 나의 어떤 소망,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혼자 설레이는. 여러분 원래 설레이는요 문법적으로는 설레는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문이기 때문에 시적 허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여러분 여기도 지금 부정의 어떤 표현이 쓰였죠. 지금 보니까 어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서술어가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자, 여러분 검은 그림자가요 쓸쓸하면, 어쨌든 이 검은색이라는 무채색의 색채도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쓸쓸하다라고 보니까요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자, 여러분 호수 속에 거꾸러져, 나무가 물에 빠지면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이런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라고, 여기도 여러분 지금 좀 약간 강한 어떤 어휘가 쓰이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어조가 굉장히 강한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마지막 면을 보면요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즉 여러분 검은 그림자라는 거는 어떤 시대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부정적인 시대 상황에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바람도 흔들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차라리 내가 바람에 흔들릴 바에는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져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에 흔들린다면, 이 바람이라는 건 뭐겠어? 그럼 어떤 유혹,
부정의 유혹, 그쵸? 부정의 어떤 세력이 나를 흔들려고 하거든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의지가 표출되는 거죠. 자, 보면 여러분 여기도 지금 어떤 부정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연애 말미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종결어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지향은 우리가 거절한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향하는 가치관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늘 연애 마무리에서요. 이렇게 부사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여기도 아에도 있죠. 초반은 아니지만 그럼 이것도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요. 차라리, 아에 이런 부사어 그리고 차마 이것도 부사어, 그쵸? 이런 부사어 사용 역시 강조죠. 부사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용언 강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용언, 내가 안 하고자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즉 화자의 어떤 가치관을 강조하는 거겠죠. 이건 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참 이쁘게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가 있는데 아까 차라리 건들지 말 거 그랬어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런 어떤 부사어 사용이나 이런 좀 종결어미의 사용이 좀 눈에 띈다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일단 교목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시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쵸?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겠네요. 자, 전반적으로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시어를 쓰고 있고요. 어떤 종결어미나 부사어 사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